자, 5월 14일 수업 내용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상교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래서 삼상교류의 삼각함수 표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면, 자, 우리가 삼상이란 거는 A, B, C상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A상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B상은 그거보다 120도 뒤져가지고 120도 뒤진 값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C상은 그거보다도 또 120도 뒤져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걸 ABC 상인데, 우리가 이 ABC 상 순서는 항상 A가 먼저, B가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우리가 VA라는 거는 루트 2V sin 오메가 t, 그다음 VB는 루트 2V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120도 120도 늦게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다음 VC는 역시 루트 2V 마이너스 240도 늦게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페이저 폼으로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V의 각도, 여기 위상이 0도죠. 그래서 0도, 얘는 마이너스 120도니까 마이너스 120, 얘는 마이너스 240이니까 마이너스 240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예요? 페이저 폼으로 쓸 때 요 V라는 건 뭐예요? 시료값입니다. 그죠? 시료값이에요. 시료값이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상 순서는 이제 VA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VB, VC가 이렇게, 그래서 VA부터 나오고, 120도 뒤에 VB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0도 뒤에 VC가 나온다. 이렇게 상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그죠? 상회전은 시계. 그죠? 상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위상은 뭐예요? 요렇게가 플러스 위상이고 요렇게가 마이너스 위상입니다. 그래서 반시계가 플러스 위상이고 시계가 마이너스 위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기에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240도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는 120도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표현 방법을 페이저로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삼상은 그러면 이 순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매 순간의 크기. 이 합은 어떻게 될까? 그걸 갖다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러면 벡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벡터라는 거는 이제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A라는 벡터가,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벡터는 특성상 크기와 방향만 가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 위치에서 얘를 그대로 이 B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올 수 있고 크기는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상도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은 A의 시점부터 B의 종점까지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여기가 AB의 벡터입니다. 그죠? AB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죠? 크기. 그래서 이거는 A 더하기 B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보면 결국 이 거리는 요 벡터가 요렇게 평행 이동한 거다. 그죠? 요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평행사변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평행사변형의 여기 대각선의 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벡터의 합을 구할 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걸 참고로 해서, 자, 우리 A, B, C의 합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B하고 C를 갖다가 대보면, 자, B나 C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뭐 C를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 C가 이렇게 오겠죠. 그죠? 오고, 그러면 이제 B하고 C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결해 주면 되니까 요거다. 그죠? 그러니까 요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크기가 요거 두 개가 같죠? 방향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의 합은 0, 원점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0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이것도 꼭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벡터로 한번 표시해야겠다 이 말인데, 위에서 벡터 설명 조금 했죠. 이제 그걸 갖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여기는 회전연산자 하는 걸 갖다 이용할 거예요. 회전연산자, 연산자 A, 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실수축이 있고요. 그죠? 실수축. 그리고 허수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허수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수축이 1이라는 이런 벡터가 하나 있었어요. 자, 1이고 각도는 0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 1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j를 곱해 볼게요. 그죠? 1 곱하기 j 이렇게 곱해 보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1에다가 90도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벡터가 어디로 간다고요? 크기는 1인데 각도가 90도니까 1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벡터에다 다시 j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j 곱하기 j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은 결국 크기가 1에서 각도가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j를 곱해 보겠습니다. j 곱하기 j.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j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j가 되죠. 마이너스 j가 된다. 그죠? 마이너스 j가 되니까 얘는 1에다가 각도가 어떻게 돼요? 270도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j가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죠? 다시 1을 곱하면 이렇게 4번을 곱하는 거죠. 그럼 다시 1이 돼가지고 0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결국 뭐예요? j를 곱하니까 여기 있던 벡터가 이렇게 90도씩 회전하는 겁니다. 그죠? 90도씩. 그래서 얘는 이 j라는 게 뭐예요? 회전연산자, 90도 회전하는 회전연산자가 되는 거죠. 크기는 변화 없습니다. 1. 각도만 0도에서 90, 180, 270, 다시 360으로. 그죠? 자, 요게 회전연산자의 개념이다 하는 걸 한번 또 체크를 하시고 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VA는 페이저 폼으로 V, 그 다음에 VB는 페이저 폼으로 V에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 VC는 V에 120도 또는 V에 마이너스 240도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제 그 페이저 폼을 갖다가 우리가 이 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우리가 오일러 공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exponential, 그죠? j의 시타는 코사인 시타, 그 다음에 j의 사인 시타인데, 이때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일 때는 그냥 플러스 가져갑니다. 그죠? 이렇게 가져가고, 만약에 밑에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가져가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오일러 공식이라 하고, 우리가 페이지 폼에 해당되는 각도를 갖다가 여기 적어주면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v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3분의 2파이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요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v의 j의 3분의 2파이에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여기 플러스 갖고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 자, 마이너스 120도는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자, 크기가 얼마냐면, 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 자, 이쪽으로 역시 똑같습니다. 그죠? 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12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20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요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벡터, 플러스 120도 되는 벡터, 이 벡터를 갖다가 우리는 뭘로 정의할 거냐면 A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 A라는 벡터는 우리가 크기가 1이고, 그죠? 크기가 1이고, 각도가 얼마라고요? 각도가 120도인 벡터다. 자, 요런 벡터로 이제 A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코사인 3분의 2파이 플러스 J의 사인 3분의 2파이 되죠. 그죠? 120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죠? 그걸 갖다 A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A라는 걸 갖다 구해보면 요게 이제 A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죠.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는데 요거를 표시를 해보면 코사인 3분의 2파이다. 그죠?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J의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사인 3분의 2파이는. 자, 그래서 요거의 크기를 구해보면, 예,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하면 결국 크기가 얼마 나옵니까? 이게 크기가 1이에요. 그죠? 요거의 크기는 1입니다. 그죠? 1. 각도는, 예, 120도가 되겠죠. 120도. 자, 그래서 크기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얘는 크기가 1이고, 예, 각도가 120도인 벡터라는 걸 갖다가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제2연산자처럼 똑같이, 예, 뭐를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V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 그죠? 얘를 갖다 A를 꼭 베푸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서 120도 회전해서 요렇게 가는 AV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 또 A를 꼭 베푸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다시 120도 회전해가지고 여기에 A의 제곱 V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120도 회전하는 연산자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VA는 그냥 V로 표시하면 되고, VB는, 예, A의 제곱의 V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 120도에서 120도에서 마이너스 120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다음 VC가, A의 V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걸 정리해보면, 예, VA는 V, VB는 A의 제곱 B, 그 다음에 VC는 AV, 요렇게 됩니다. 그죠? 자, 됐습니까? 자, 벡터 연산자의, 요 모양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크기는 1이고, 각도는 120도다. 그죠? 자, 그다고 아까 삼상의 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VA 더하기 VB 더하기 VC였으니까, 자, VA는 V, VB는 A제곱 V, 그 다음에 VC는 A의 V니까 다 더하면 V로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인데 얘가 0이 아니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넣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 1 플러스 A 플러스 A의 제곱이 0이구나. 자, 요것도 하나 체킹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삼상의 표현에 대해서, 삼상 교류의 표현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됐습니다. 자, 아래쪽에 삼상 평형 교류의 특징은, 자, 크기는 동일하다. 그죠? 그 다음에 위상이 120도 차이 난다. 그 다음에 상수는 A, B, C가 정방향인데 시계 방향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상 평형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됐습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식도 있고 다 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요 식이 나온 이유를 갖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Y결선은 Y처럼 생겼다고 Y결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Y결선 VABC를 갖다가 우리가 삼상평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VA, 그죠? 여기가 VB. 자, 여기가 VC가 되는, 요런 이제 삼상평형 전압이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VA, VB, VC를 갖다가 요걸 갖다 중성점 N이라고 하면 A하고 N 사이에 걸린 전압 VA, B하고 N 사이 VB, 그 다음에 C하고 N 사이에 VC를 갖다가 우리는 상에 걸린다 그래서 상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압. 그래서 우리가 대표 문자로 VP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A하고 B 사이에 걸리는 전압, 그죠? VAB,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에 VCA,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 VBC를 갖다가 우리는 성간에 걸린다 그래서 성간전압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성간전압. 네, 성간전압이라고 부르고, 라인이니까 VL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라는 라인과 VA 이 코일을 상이죠. 이 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전류, 요걸 갖다 우리는 선전류. 예, 선전류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선전류,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에 흐르는 전류를 역시 상전류로 하는데 얘를 IP, 그죠? 이걸 상전류. 그 다음에 얘를 선전류라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IL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전압, 성간전압, 그 다음에 상전류, 선전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먼저 자, 여기에 선전류하고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빠졌는데 IP하고 IL은 같다. 같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상전압하고 우리가 상간전압 관계를 보면 이게 VAB라는 건 뭐예요? VA에서 VB를 대준 겁니다. 그죠? VAB라는 거는 VA에서 VB를 대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VA하고 VB를 갖다가 대주면 되겠죠. 그죠? 대주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VAB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VA라는 전압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VB를 하면 되죠. 그죠? B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기준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그러면 VA에서, 예, 여기 VB를 빼주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VAB 전압이 됩니다. 자, 그러면 VAB를 그려보면, 자, VA에서 마이너스 VB가 되니까 이쪽으로 그냥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180도, 여기 마이너스라는 게 이 기준에서 180도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각도가 몇 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180도, 120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180도가 돼야 되니까 요건 60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각은 60도다 하는 걸 일단 하나 체크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크기를 구해보려고 그러니까 VA에서 그대로 이놈을 갖다가 대칭 이동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게 이제 VB가 된다. 그죠? 자,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 V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우리가 시점에서 종점을 연결한 VAB 벡터는 이해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평행 사변에서 각을 절반으로 나누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30도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30도. 됐습니까?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는 이 길이죠. 이 길이. 그죠?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죠? 요 점을 지점으로 해서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길이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VAB, 여기의 길이 VAB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를 구해서 2배 주면 되죠. 자, 그래서 VAB는 예. 자, 요 길이, 그죠? 요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냥 L에 2배 하시면 된다. 그죠? 자, 그런데 L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VA고 이게 30도니까 이거의 코사인 값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시타 값이고, 그죠? 여기 내가 여기에 뭐 값을 알고 있다. 뭐 얘를 Z를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값을 A라고 했을 때 이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A는 Z의 코사인 시타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그죠? VA에, 그죠? 이 길이가 VA니까 이 길이가 VA입니다. 그죠? 그거의 코사인 시타인데 코사인 30도죠. 예, 그래서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VA는 그대로 있고요. 그죠? 코사인 30도는 예,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예, 얘는 루트 3 VA가 되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 예, 상간전압은 상전압에 대해서 루트 3배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상관계는 한번 보면, 자, 여기가 지금 VA인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VAB는 얘보다 30도 앞선 값이 되었죠. 그래서 30도 앞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 상간전압은 예,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고, 각도는 30도 앞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렇고,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또 뭐냐 하면, 요걸 뒤에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앞서는 뒤서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Y결선이니까 Y결선이죠. 그래서 이와 앞선의 앞을 따서 예, 얘가 30도 앞선다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부하가 예, 똑같은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 우리가 IP라고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을 V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한 상에 걸리는 전력을 갖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상에 걸리는 전력은 VP에다가 IP에다가 그죠? 코사인 시타 하면 되죠. 이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차. 그죠? 그럼 이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전력 P는 3배의 VP, IP, 코사인 시타라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상에 3배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선전류와 상간전압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상 곱하기 상전압을 상간전압으로 바꾸면, 예,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IP는 IL하고 같습니다. 그죠?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가 IL이 되고 코사인 시타는 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시타다. 그죠? 자, 그래서 3배의 한상 전력의 3배는 결국은 성간 전압과 전류의 루트 3배하고 똑같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삼산 전력은 루트 3 VL, IL, 코사인 시타인데 이때 이게 뭐라고요? 성간 전압과 선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델타 결선 보겠습니다. 자, 델타 결선은 이렇게 생겼고,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상전압 이런 걸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상전압입니다. 그죠? 상전압이고, 자, 여기가 성간전압이죠. 그죠? 성간전압입니다. 그죠? 성간.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죠. 그래서 VP하고 VL이 같다. 이렇게 이제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가, IAB, ICA, IBC, 여기에 상전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전류가 되고, 얘가 상전류가 되죠. 라고, IABC가 이제 선전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전류 IP라는 거는 여기서는 IAB 더하기, IAB가 더하기가 아니고 IAB, 그죠? 그 다음에 IBC, ICA를 갖다 우리는 상전류라고 하고, 선전류 IL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서 IA, IB, IC를 갖다가 우리가 선전류로 한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상전압과 성간전압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벡터도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IAB, IBC, ICA를 갖다 우리가 벡터로 그려보면 이렇게 120도 차이 나게 그릴 수 있죠. 그죠? IAB입니다. 그죠? AB. 그 다음에 여기가 IBC, 여기가 ICA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IA를 구하려고 그러면 IA의 우리가 값은 어떻게 됩니까? IA는 그죠? IAB에서 ICA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잘 안 되시면 여기 점에서 KCA를 적용해 봅니다. 자, 들어가는 전류 IAB는 그죠? IAB는 흘러가는 전류 ICA 더하기 IA니까, 자, IA는 IAB에서 ICA를 빼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놈을 갖다 빼려 그러면 역시 얘는 마이너스 ICA니까 여기 부분에 이렇게 그대로 대칭해서 가야 되겠죠. 그죠? ICA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그대로 대칭 이동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대칭 이동 되겠죠. 얘가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 각도는 아까 60도라고 그랬다. 그죠? 똑같이 60도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벡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IA라는 겁니다. 그죠? IA. 자, 그럼 이 각도는 얼마예요? 30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역시 수선을 내려가지고 얘하고 얘 크기 같으니까 이 크기를 구해서 2배 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IA는 2배의, 자, 이제 바로 쓰겠습니다. 이 길이의 코사인 값이 이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IAB의 코사인 30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의 IA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루트 3 IAB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선전류죠. 그래서 결국 IL이 루트 3의 IP가 되고, 자, 위상은 보십시오. IAB에 비해서 30도 뒤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0도가 이렇게 되는, 자, 요런 값이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이건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때 마이너스 30도는 우리가 여기가 델타 결선이다. 그죠? 델타 결선이니까 델에 뒤진다 하고 델하고를 같이 연결하면, 아, 델타가 뒤지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삼상 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상 전력은 역시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삼상 부하를 하나 넣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삼상 부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흐른 전류를 IP, 여기 걸린 전압을 VP라 하면 역시 한 상의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VP, IP, 코사인 시타겠죠. 그죠? 그러면 삼상 전력은 3배의 P1이니까 PIP 코사인 시타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입력 쪽에서 받았을 때는 이 VP는 그냥 똑같죠. VL하고 똑같고, IP가 뭐예요? 루트 3분의 IL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시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죠? 위에 거하고, 델타든 y든 간에 루트 3 VL, IL은 곧 똑같아. 그 다음에, 한상 전력에 3배 해주면 똑같이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델타도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이미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풀었고, 우리 이제 그 화요일 수업 시간에도 이미 그 결과를 이용해서 뭐를 많이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마지막에, 그죠? 똑같은 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V 결선.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뭐예요? 자, V 결선의 출력은 루트 3 VP1이다. 즉, 한상의 루트 3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용률하고 이제 출력 비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0.866하고 5.77을 갖다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여기서 V 결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세 대를 사용해야 하나 우선 두 대를 운영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여기 변압기가 한 대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압기가 있었는데 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변압기를 설치할 때 이쪽이 부하 쪽의 용량을 보니까 변압기 두 대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나중에 확장되면 그때 하나 더 달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에 이제 이 변압기 두 대를 가지고 V 결선에서 우리가 뭐를 해보겠다? 삼상 전력을 공급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삼상이 공급되는 이유를 갖다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자, 벡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죠? VA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VA는. VB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VC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해서 VC가 하나 나타나 주면 좋겠죠. 그러면 삼상이 가능한데 이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A, 플러스 마이너스 VB, 플러스 마이너스 VC라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을 갖다가 요 중심을 기준으로 내가 요렇게 펼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 보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있고, 그죠? 코일이 있고, 여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VB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VB 이렇게 VA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죠? V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VC는 어떻게 돼요? VC는 VA 더하기 VB에 마이너스 값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VC가 나오는 거죠. 자, 벡터도에서 VA하고 VB를 더하면 지금 이렇게 돼보면, 그죠?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에 뭡니까? VB 더하기 VA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의 마이너스 값은 이 값이죠. 지금 이 값. 자, 그러면 VC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 두 대를 이렇게 V 결선하니까 여기에 삼상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더라. 아, 그래서 두 대 가지고 삼상을 공급할 수 있구나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모르셔도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상전압이나 성전류가 똑같겠죠. 그죠? 여기 보면 뭐 이 선전류가 그대로 가고, 그죠? 상전압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됐고, 이렇게 정리가 됐죠. 한상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델타 결선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부하의 델타. 자, 부하의 델타를 이렇게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하의 델타를 이렇게 넣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넣으니까 결국은 여기 이제 한상의 전류를 IP라고 하고요. 그죠? 그럼 여기 전압을 VP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전체 전력을 P라고 하면 세상이 되겠죠. 그죠? 자, IP, VP, 그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변압기 용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를 생략할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입력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은 그대로 있고, 그죠? IP는 어떻게 돼요? IP는 요렇게 흘러가는 거다. 그죠? 근데 IP는 요렇게 흘러가는 건데, 여기에 IP라는 거는 이제 상전류, 여기는 선전류겠죠. 그죠? 선전류. 그래서 여는 루트 3분의 IL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VP는 그냥 똑같으니까 여기는 그냥 VL 또는 VP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루트 3에 VLIL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VLIL은 어떻게 돼요? 이 VA하고 IA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P 전체 전력은 루트 3에 변압기 한상
P1이라 하겠습니다. 자, 한 상의 전력의 3배를 공급할 수 있구나. 루트 3배를 공급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똑같죠? 자, 그래서 V 결선의 출력 V, PV는 루트 3 P1이다. 자, 그죠? PV는 루트 3 P1이라 하는 걸 알았으면 이용률은 뭐예요? 변압기 2대는 공급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2대니까 2배의 VI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출력은 어떻게 해요? 루트 3의 V1밖에 안 되니까 루트 3의 V1이 돼서 계산하면 0.866, 86.6%의 이용, 자, 변압기 2대를 할 때 2VI를 다 쓰는 게 아니고 2분의 루트 3만큼 쓰더라. 자, 그 다음 출력비는 뭐예요? 원래 델타 결선에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델타는 3배의 P1이죠. 근데 얘는 루트 3의 P1이기 때문에 출력은 0.577 정도 되더라고요. 뭐에 비해서? 델타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한번 더 적어보면 결론은 V 결선의 출력은 루트 3의 한상의 루트 3배더라. 자, 그 다음에 이용률은 얼마더라? 이용률은 2배의 루트 3이더라. 그 다음에 출력비는 얼마더라? 3분의 루트 3이더라. 그래서 얘는 86%, 그죠? 자, 얘는 57.7%, 뭐 86.7% 되겠습니다. 그죠? 반올림하면. 자, 요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렇게 가져가시고 문제는 이제 위에 거 통해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력계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력계법. 자, 자, 보시면 우리가 전력계 2개 가지고 삼상 전력을 갖다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 전력계법은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거다. 전력계 2개 가지고. 그죠? 그래서 전력계 1개 있고 여기가 1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간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전류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이 전력계로 나온 전력 가지고 어떻게 역률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V1, V2, V3가 있고 여기 I1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코일로. 그리고 I2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제 여기 이 코일은 뭐예요?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이제 전력계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전압하고 전류 관계입니다. 그죠?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 관계.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부하는 RL 부하입니다. 그죠? 그래서 RL 부하일 때는 뭐예요? 전압의 위상이 전류 위상보다 앞서요. 그죠? 자, 요거를 갖다 하나 챙겨 가셔야 되는데, 이런 것가 우리는 지상전류라 그런다. 지상전류. 그죠? 지상전류, 지상역률. 즉, 뒤지는 역률이다. 뒤진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자, V1하고 V2에 우리가 V3에 대한 이 세 개에 대한 벡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죠? 자, V1, 그 다음 V2는 120도 뒤지게, V3는 거기에 또 120도 뒤지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V1하고 V2의 전압은 아까 선간전압 구할 때 구했기 때문에 V2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걸 평행사변 그리면 지금 이게 V1, 2가 됩니다. 그죠? 아까 자, Y 결선 했을 때 그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되죠. 자, 그럼 V2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I1은 어떻게 되나요? I1은. 자, I1은 지상부하라 했을 때 V보다 늦겠죠. 그죠? 그래서 V보다 늦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I1. 됐습니까? 자, 그죠? V2는 이렇게 그렸는데 V보다 조금 늦게 이렇게 I1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V1하고 V2는 상간전압이기 때문에 여기 30도 차이 나는 거 아신다. 그죠? 30도. 자, 거기서 이제 V1은 거기서 약간 뒤진 시타만큼 뒤졌기 때문에 요 전체 각은 얼마가 됩니까? 예. 요 전체 각은 30도에다가 시타만큼 더하는 각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자, 그럼 전력은 어떻게 돼요? 전압 곱하기 여기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코사인 시타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전압 V12에다가 I1 곱하기 코사인 파인데 요거는 VI 코사인 30도 플러스 시타입니다. 그죠? 자, 코사인 30도 플러스 시타는 우리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적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밑에가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이니까, 자, 요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적어보면, VI, 그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됐죠. 그죠? 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 첫 번째 전력계에서 우리가 식을 하나 얻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전력계에서 한번 보면, 자, 두 번째 전력계에서 보면 요거는 V3에서 V2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V2 있고 그 다음에 V3가 있는데 여기 있죠. 그죠? V2와 V3가 있는데 두 개의 합성을 구하면, 자, V2가 요렇게 자, V3에서 V2를 뺄게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뭐 이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죠. 자,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평행사변형 그리면 요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됐습니까? 평행사변형 그리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그림을 얻을 수 있고, 그죠? 이쪽에서 해도 되지만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왜냐하면 V3를 기준으로 그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 각도는 30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30도나 여기서 30도 같죠. 그죠? 자, 다시. 자, 여기가 V2잖아요. 그죠? V2이기 때문에 여기는 30도나 여기 30도 두 개가 60도 차이 나면 되기 때문에 같죠. 자, 그래서 얘를 30도로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V3는 요 벡터가 이 V12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졌고요. 자, 이 V3에 대해서 I3는 어떻게 돼요? 또 시타만큼 뒤지겠죠. 그죠? 그래서 V3에 대해서 I3가 시타만큼, 여기가 시타입니다. 그죠? 여기가 시타. 시타만큼 뒤진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30도에서 이게 30도죠. 그 다음 요만큼 빼주는 게 되겠죠. 그죠? 실제로 뭐하고 요거하고 요거의 위상이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표시한 건 여기의 위상이 되겠다. 그죠? 여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죠? 시타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시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아래쪽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역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요거 삭제됩니다. 그죠? 그러면 남는 게, 루트 3 VI 코사인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 두 개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시타, 여기 유효 전력이네요. 그죠? 평균 전력이네요. 소비 전력이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두 개를 빼보겠습니다. 그죠? 빼보는데, 지금은 이제 2에서 1을 뺐어요. 그죠? 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 사라지죠. 그죠? 그럼 사인 30도는 얼마냐면 2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2배 하면 얘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죠? VI 사인 세타.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유효 전력처럼 무효 전력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앞에 루트 3을 갖다가 다 곱해줘버리면 루트 3을 곱해줘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무효 전력이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유효 전력은 W1 더하기 W2가 이게 유효 전력 P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 무효 전력 Q가 뭐가 된다고요? 루트 3에다가 W2에서 W1을 이렇게 빼주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피상 전력 PA가 되겠죠. 또는 뭐 S라고도 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시타는 뭐예요? 여기 코사인 시타다. 그죠? 이게 시타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시타는 PA분의 P가 되겠다. 그죠?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PA라는 걸 갖다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아까 PA는 삼각형에서 어떻게 돼요? P의 Q에, 그죠? P의 제곱, Q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이게 PA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다 제곱해보면 PA의 제곱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제곱하고 제곱해서 루트 씌우고 정리를 하면 PA가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요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값을 얻으려고 그러면 요거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배의 루트, W1 더하기 W2의 제곱 빼기 W1, 2. 그 다음에 요렇게 위에는 더하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 두 개를 주고, 그죠? 요걸 구하라 하는 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식을 구하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자, 전압하고 전류를 줄 때가 있어요. 전력 주고 전압, 전류 줄 때는 이 피상 전력에 얘를 쓰지 마시고, 자, 삼상이기 때문에 루트 3 VI를 갖다 사용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꼭 유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설명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풀어보시고, 여기 아래쪽에 위에, 여기가, 그죠? 루트 3 VI가 된다는 거고, 여기 V 있죠? 여기 I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 말 없다. 아무 말 없다.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시료값이고.
그 다음에 무슨 값이라고요? 승간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하고 이제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때 답이 없었던 거. 자, 수업 시간에 계산했을 때는 아마 11 곱하기 11회가 121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2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혹시나 뭐 이렇게 문제가 누락이 되는 내용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찾아봤는데, 인터넷상 뭐에서 쭉 찾아보면 전부 답은 242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WA의 전력만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거는 121이 맞습니다. 근데 전체 전력은 242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해설자들은 보면 이걸 전체 전력으로 해석해야 한다 해서 이제 242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정확하게 WA의 지시값이 아니고 뭐 삼산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WA가 얼마면 여기처럼 WA를 구하려고 하면 121이 답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WA를 하지 말고 삼상 전력으로 해볼게요. 그죠? 삼상 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그죠? 이게 W1 더하기 W2인데 이게 지금 똑같은 W니까 대칭이라 그러면 2배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W를 구하면 2배의 P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루트 3은 있고요. 그죠? 자, V는 지금 여기 승간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냐면 22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V가 220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전류와 상전류 같기 때문에 Y 결선에서는, 그래서 이게 전류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100이라고. I분의 V입니다. 그죠? 22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코사인 시타인데, 시타가 6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 60도를 해야 되겠죠. 자, 계산하면 이게 루트 3이고요. 그죠? 220이고, 그 다음에 100이고, 얘가 220입니다. 그죠?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이렇게 쓰면, 이건 2분의 1입니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나요? 뭐 하나 또 빠졌다. 그죠?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 전류에 루트 3이 빠졌죠. 왜냐하면 이게 상전압이 돼야 되니까 승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루트 3이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지우고, 이거, 지우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P입니다. 그죠? 이게 P.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면, 242가 나와요. 근데 지금 구하라 했는 게 W이기 때문에, 121이 맞다. 자, 그래서 의도를 조금 확인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나머지는 풀어보시고요. 해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남은 3전압계법, 3전류계법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2전 전력계법은 뭐예요? 삼상전력을 갖다가 측정하고, 요거는 3전압계법은 단상 전력 측정입니다. 그죠? 측정. 자, 이렇게 측정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없는데 어쨌든 단상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3전압계법과 3전력계법이 있다. 자, 아이디어죠. 일종의. 이제 시험에는 이거 공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실기 필기 다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다 외우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원래 지금 이렇게 보아가 있습니다. 그죠? 보아가 있는데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전력 측정하려고 여기다가 RAB를 삽입했습니다. 그죠? 삽입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요걸 삽입한 거예요. 저항을 삽입한 후에 3전압기법은 전압계를 V2 여기 달고, 그죠? 여기 V3 달고, V1 달고, 3전류기법은 여기에 I3 달고, 여기 I2 달고, 그 다음에 I1 달았습니다. 그죠? 자, 전압계는 병렬로 달아야 되죠. 항상 보화와 병렬로. 전류계는 직렬로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고 들어간 겁니다. 꼭 그 의미를 아시고요. 자, 여기 저항이 R입니다. 그죠? R. 여기 저항도 R.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소비 전력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코사인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화에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보화에 걸리는 전압 V3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벡터로. 자, V3 벡터를 이렇게 한번 그렸습니다. 여기가 V3 벡터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 제가 I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죠? 부하에 흐르는 전류 I. 그럼 요 I는 어디에 또 흐르죠? 아래도 흐르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부하에 흐르는 전류하고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유상관계를, 자, 부하를, 항상 우리는 부하를 뭐라 본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으로 본다. 그럼 뒤진 전류다. 그죠?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V3는 이렇게 했을 때 I라는 거는 이렇게 시타만큼 뒤진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하고 똑같은 거다. 그죠?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 V2는 저항은 위상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I 위상은 그대로 V2가 걸리겠죠. 그래서 V2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V2는 여기 R을 곱하면 되니까 R을 곱한 걸 한 이만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V2가 됩니다. 그죠? 얘가 뭐라고요? R 곱하기 I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이제 합쳐보기 위해서 V2를 열로 그대로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시타가 되겠죠. 그죠? 시타가 되고. 이렇게 직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전압 V1을 한번 그려보면 V1은 뭐예요? V2하고 V3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V1을 적어보면 V1은 자, V2 더하기 V3인데 자, 그냥 더했다고 이게 뭡니까? 그냥 산술적인 이 아니고 벡터적인 합입니다. 그죠? 이렇게 벡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꺼보시면 이게 뭐라고요? V라는 값이 됩니다. 그죠? 얘가 뭐라고요? V2가 되고요.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V2 코사인 시타. 얘는 V2 사인 시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V1은 V1의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제곱을 해보면 자, V3 더하기 V2 코사인 시타다. 그죠? 그래서 V3 더하기 V2 코사인 시타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죠? V2 사인 시타의 제곱. 자, 이걸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정리하면 여기 V2의 제곱 더하기 V3의 제곱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V2, V3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시타가 붙고요. 그죠? 자, V3는 V3의 제곱이 나오는데 V2는 V2의 제곱의 코사인 시타의 제곱이고 여기 V2의 제곱의 사인 시타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인 시타의 제곱하고 코사인 시타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V2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V1이 제곱이 되니까 코사인 시타는 이렇게 되죠. 코사인 시타는 자, 2배의 V2, V3의 V1 제곱 빼기 V2 제곱 빼기 V3의 제곱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시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다음 우리가 전력을 구합시다. 전력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제 걸리는 이제 전력이 소비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여기 전력은 P라고 하면 P는 어떻게 돼요? 전압은 V3고, 그죠? 전류는 I죠. I고, 그 다음에 코사인 시타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때 V3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 I가 뭐예요? I가 아까 여기 흐르는 전류니까 R분의 V2 하면 되죠. 자, R분의 V2. 코사인 시타. 자,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시타를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이걸 대입하면, 보시면 여기 V3 2가 날아간다. 그죠? 3, 2 날아가고, 그 다음에 R은 그대로 있고요. 위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니까, 자, 2R분의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벡터도 한번 그려보시고 요건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면은 이걸 안 외우고 그냥 그래 갖고 가도 되는데 결국 이제 외우려고 하면 뭐예요? 제일 큰 게 V1이다. 그죠? V1의 제곱에다가 이거 각각 제곱해서 빼주는 거 분모에 쓰고 2배의 V2, V3 이런 식으로 이제 코사인 시타를 갖다 외워주시면 되고 전력은 이제 전력식 그냥 이용해가 그냥 그대로 풀어도 되겠죠. 여기에 요식 그죠? 요식을 이용해 풀면 요건 바로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3전류계 법도 한번 보시면 자, 얘는 이제 I3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죠? 그럼 I3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그죠? I3. 자, 그 다음에 여기의 저항을 R이다. 그죠? 그 다음 여기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V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V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I3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I3 전류가 있다 그럼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I3보다 위상이 시타만큼 앞서죠. 그죠? 지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앞서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이렇게 큰 값이 되겠죠. 이게 V라는 값이 됩니다. 그죠? 이건 IR이겠다. 그죠? IR, I2R이겠죠. 실제로는. 자, 그랬을 때 요 R을 나눠준 게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R을 나눠준 게 I2가 되겠죠. 그래서 I2 벡터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죠? 여기 I2가 되죠. 그러면 I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역시 평행이동해서 그려보면, 자, 여기가 시타, 그죠? 여기도 시타고. 그럼 얘가 I2잖아요. 그럼 얘는 I2 사인 시타, 그죠? 얘는 I2 코사인 시타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거가 I1이다, 그죠? 그럼 I1은 어떻게 되나요? I1은 I2 더하기 I3다, 그죠? 요점에서 KCL을 적용하면 벡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I1의 제곱은,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I3 플러스 I2의 코사인 시타의 제곱 더하기 I2의 사인 시타의 제곱. 자, 이걸 계산하면 I1의 제곱은 I2의 제곱 더하기 I3의 제곱에다가 2배의 I2, I3의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시타는 2배의 I2, I3의 I1의 제곱, I2의 제곱, I3의 제곱. P는 VI 코사인 시타인데 여기서 V는 I2 곱하기 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VI 코사인 시타의 V는 I2 곱하기 R. I3는 그냥 그대로 가고 위상과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시타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시타가 지금 이 값이다. 그죠? 그래서 요건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R, I2 곱하기 I3의 코사인 시타가 2배의 I2, I3의 자,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이 되니까 자, 그럼 지울 거 지워주면 이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죠? 자, 날아가니까 남는 거는 자, 2R, 그죠? I1, I2, I3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3전류기법, 3전압기법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앞전에 올려드렸는데, 동영상에 이제 음성이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린 겁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